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올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새벽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세제 개편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세율부터 볼 텐데 이제 4개 과표 구간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됐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라는 조세 부담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네. 그 통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22.1%에서 17.6%로 3년간 내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명목 GDP가 계속 늘어나면 사실은 세수가 탄성치가 1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서 이 숫자가 떨어지기 어려운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세입 기반이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평가가 들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재정은 어떤 국가 기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그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능력에 상하는 부담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세부담을 정상화하면서 법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사실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다시 기업한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든지 AI 등 초혁신 제품 개발에 R&D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려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지금 모두 올리는 건데 트럼프 관세로 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까지 인석이 포함된 이유가 뭘까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입 기반을 확충하자라는 차원이고요. 중소기업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것도 어차피 법인세이기 때문에 이익이 났을 때 그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세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별 세액 감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익이 생겼더라도 세금이 나오더라도 그중에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당으로 보면은 그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한 12% 수준입니다. 그런 걸 같이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AI 대전환 시대 때 저희가 필요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2023년 수준이죠. 0.2%로 상향 조정되고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보면은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좀 강화가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취지가 주식시장 활성화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예. 관측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간에 여러 번 증권거래세나 대주주 기준을 변동을 시켜와 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나온 거를 갖고 데이터를 살펴보니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듭니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세는 그동안 5번 정도 인하를 했었는데요. 네. 거래대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3번은 늘고 2번은 줄고 그래서 이게 딱히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주주 기준도 3번을 강화하고 1번을 완화를 했는데 완화할 때 오히려 순매도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화할 때 2번은 좀 그 순매도가 늘어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또 1번은 그냥 그 전해나 그 다음 해랑 볼 때 별 차이가 없어서 이게 꼭 주식시장하고 어떤 제한적인 영향을 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 외에도 저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걸 또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또 오히려 기업의 배당 요인을 강화시켜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는 노력도 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또 이 세제만 볼 게 아니고 나머지 정부 정책을 전체를 보시면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생태계 지원도 있고요. 늘어난 가치가 주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 네. 상법이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착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가지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또 MSCI 그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라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또 올해 세제 개편안 3대 기본 방향이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그리고 세입 기반 확충 이렇게 3가지인데 감세 기조에서 증세 기조로 바뀐 건지 또 세입 기반 확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감세 기준이나 증세 기준이나 이렇게 이분법인 구도를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의 기본 원칙은
필요한 데는 지원하고 세액 기반은 늘리자. 그렇게 해야지 두 개가 같이 맞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주도 성장과 포용적 세제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번에 기술 주도 성장의 예를 들면은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세제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세제 해주는 게 아주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반도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AI에 관련돼서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생성형 AI나 에이전트 AI나 자율운행형 자동차나 선박 같은 거를 기술을 개발할 때도 그 정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좀 있으면 개별 개개인에 대해서도 뭐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를 더 넓혀준다든지, 그리고 1, 2학년까지는 학원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포용적 세제나 미래 성장을 위한 그 경제 강구하기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가 약 4조 6천억 원이 더 거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앞서 좀 언급을 했지만 대외 환경이 사실 좋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올리면 뭐 기업들의 부담이나 어려움이 많이 커질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그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확보한 재원을 갖고 다시 기업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AI의 5개 분야의 기술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제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영상 콘텐츠나 웹툰의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또 세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함께 아직 저희가 발표는 다 못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새 정부의 성장 전략도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네. 예산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좀 더 신성장 능력을 확충하고 AI 대전환 시대 때 우리가 제대로 변환을 해서 우리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또 이 세제 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지금 도입이 되는데 뭐 개미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부자 감세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적용 세율을 좀 보니까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가 14%고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가 20%, 그리고 3억 원 초과가 35%로 정해졌는데 네. 이 35% 세율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이 세대랑 비슷한 세제가 과거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25%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25% 할 때 대주주나 고액 자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 제도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도입할 때는 그 당시의 논의를 감안해서 현재 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러다면 이제 이 정도 규모면은 45% 최고 세율을 이제 부담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분리과세로 바꿔주면 그때 세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35%에서 10%포인트를 차이를 두면 그 세부담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45%를 내다가 35%를 내면 사실상 세 부담은 20%가 주는 겁니다. 20% 이상이 줄게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에 이걸 통해서 배당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이 배당의 분리과세하는 대상 기업이 40% 이상 배당 성향이 높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더 좀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기업, 예를 들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도 그 최근에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기업에 줄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거기 해당되지 않는 그걸 맞추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당연히 배당이 추가로 늘 것이다. 이래 되면 결국 그 혜택이 모든 주주에게 다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앞서 보도도 나갔었는데 상호 관세 15%를 적용하기로 합의를 했고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우선 정부가 6월 3일 날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랑 EU는 이제 오래전부터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시간에 쫓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하자라는 원칙을 해서 협상에 임했고요.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의 제조업의 여러 가지 협력을 만들어낸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게 다 모여서 그 결과 일본 등과 같은 경쟁국보다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동등하거나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 아래로 떨어지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 걸 유지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실력으로 경쟁할 때가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나 의약품 등도 이제 최고의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몇 %인지는 확실히 뭐 전해지진 않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부분은 전망을 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세가 부과될 때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하는 만큼 최혜국 대우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큰 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로 우리의 경제 규모를 좀 고려를 해볼 때 일본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3,500억 달러 안에 조선 협력 프로젝트 1,500불이 같이 합산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요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MRO라든지 조선 기자재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수요에 기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구조랑 다릅니다. 일본의 구조와 같은 거는 2,500불을 뺀 나머지 2,000억 불입니다. 2,000억 불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한 36% 수준이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 규모랑 비교하면 나름대로 선방한 거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상 타결로 상호 관세가 이제 25%에서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뭐 한미 FTA 무력화는 피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에게 관세 15%는 사실 도전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교육 환경이 옛날과 다르게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되어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